언론 윤리의 부재, 증오를 파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자로 살면서 미국은 저런 나라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9.11 테러입니다. TV에서 저 화면을 봤을 때 뇌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의 증오, 적개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증오로 쇠뇌되고 적개심으로 무장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살인 무기가 되는구나. 쇠뇌된 인간은 명령어대로 작동하는 살인 기계와 다를 바 없구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입니다.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편견에서 증오가 나오고 편견은 쉽게 치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편견 중에서도 인종 편견, 제일 무서운 거죠. 인종 학살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말이죠. 제 당대에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아, 미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천방지축,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래도 미국인데 설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 했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세계가 경악했죠. 갑자기 미국이 시시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미국에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인 그 백인들이 총으로 무장하고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참 취약하구나 싶었습니다. 살다 보니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날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나 갈등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죠.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푸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키우는 데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갈등을 푸는 능력은 정말 젬병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극단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여론 형성으로 갈등을 푸는데 민주적으로 갈등이 해소돼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게 언론인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 정치와 한몸이 돼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적대, 증오 그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언론 생태계는 무한 경쟁의 밀림이 됐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기득권 언론은 광고주, 그러니까 자본 권력의 노예가 됐습니다.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의 유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합니다. 언론 불신, 정치 불신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자, 시사인은 말이죠. 해마다 사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해 조사를 보니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서로 믿지 못하고 적대하는 신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냉소가 정치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다시 언론에 대한 냉소로 이어져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 감시자가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고 적대와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보도가 아니라 대중 심리전에 선동을 하는 그런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런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언론 감시자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언론 윤리만 알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언론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자면요. 저는 언론 윤리가 뭔지도 모르고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되고 나서 조금씩 배웠죠. 그런데요. 언론 윤리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언론 윤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기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몇 가지 금기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기자인데 쪽팔리게 우리 이런 짓을 하지 말자. 때로는 냉소적으로 서로 낄낄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경계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뭐냐면 사자성어를 차용한 금교입니다. 근데 그 금교가 지나서 보니까 아, 그게 언론윤리구나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거두절미, 침소봉대, 아전인수, 견강부회, 부화내동. 거두절미하지 마라. 앞뒤 잘라먹고 일부만 발췌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지 말란 얘기죠. 이를테면 디올백 사건에서 몰카 취재만 쏙 빼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전인수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의도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명품백 받았잖아요. 근데 그 뭐 몰카 취재라고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전인수죠. 침소봉대하지 마라. 티끌을 태산처럼 부풀려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디올백을 외국 회사의 쬐끄만 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축소. 견강 부여하지 마라. 억지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 받으면 부적절해도 그 선물이 국가 기록물인가요? 이런 네 가지를 합치면요. 거두절미로 침소봉대에서 아전인수를 해석하고 견강부의 억지로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말고 곡하가세 권력에 아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세무민하지 마라, 곡하가세하지 마라. 그게 언론윤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윤리의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안해동하지 마라. 저거는 이런 겁니다. 다른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덩달아 기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녀사장 기사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요. 어디가 하나 깃발을 올렸으면은 우르르 쫓아가서 다 똑같이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자의 자존심, 기자의 양심, 그걸 지키라는 거죠. 미국의 뉴욕 포스트라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아닙니다. 뉴욕 타임스는 세계적 권위가 있는 신문이고요. 뉴욕 포스트는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가끔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흔히 뭐 황색지라고 하나요? 그런 매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뉴욕 포스트에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제조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떠들었겠죠. 치사율 100%인데 만들어냈는데 생물학 무기 뭐 해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 사실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느 언론이 쓰니까 우르르 몰려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다 쓰니까 거기 댓글이 아주 험악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언론이 부안해동 하잖아요. 그러면 군중 심리에 따라서 대중이 또 부안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대 혐오를 쏟아냅니다. 자, 아까 뉴욕포스트 저런 보도가 미국에서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아시안 혐오, 적개심층, 아시안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저렇게 피해자가 됐습니다. 증오 범죄의 피해자. 언론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언론이 우리 뇌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고 기자로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도를 위장하고 비판으로 포장해서 적대와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나쁜 언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매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언론이 다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알아야 될 우리 자기들 독자들이 시청자들 알아야 될 그런 것만 알려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가 그랬죠. 자, 언론에는 그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톱뉴스,
방송에서는 톱뉴스, 신문에서는 일면 톱입니다. 그 아젠다 세트 의자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그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가 선정을 한 거고 그러면 독자나 시청자들은 아 저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고발 사주 그 판결이 있었던 날 또 그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고발 사주를 일면 톱으로 올렸고요. 그 조선일보는 노후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톱으로 올렸습니다.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아주 반헌법적인 국기문란이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고요. 언론 자유도 부정하는 거죠. 헌법을 부정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언론사라면 이 쫓겨 맞을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일면에 고발사주 기사가 없었습니다. 2면도 없었고요. 3면도 없었고요. 9면인가 10면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창이 투명하면 세상이 바르게 투명해 보이는 거고요. 빨간 창으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깨진 창으로 보면 일그러져 왜곡돼 보입니다. 저 사진 세 병사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포로입니다. 왼쪽만 보면 총을 겨누고 있죠. 학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 학대. 오른쪽만 보면 물을 먹여줍니다. 인도적이죠. 인도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저렇게 바뀝니다. 자, 텔레비전 화면에 한 사람은 쫓고 쫓기는데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두절미하고라든지 어느 한 부분만 하나만 빼내서 그것만 보여주면 피해자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런 미디어가 계속 저런 미디어 한 미디어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뇌가 세뇌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 또래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자기 회사 상무가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러더니 내 생각하고 조선일보가 똑같아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상무님 조선일보 얼마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30년도 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상무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상무님 빨리 조선일보 끊으십시오. 상무님 생각하고 조선일보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상무님은 지금 조선일보에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검사였는데요. 당시에는 차기 검찰총장 1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을 언급할 때는 꼭 이름 앞에 호남 출신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든지 운동권 선후배라든지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프레임이 됩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독자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집 없는 가난한 서민도 종부세의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궁금해요. 왜 조선일보는 이성윤 이름 앞에 지역, 학교 저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자, 언론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기자협회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사실 보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확증 편향의 시대라는 거죠.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이 말은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가 아니라 독자들이 사안의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만 떼내서 그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실들을 빠짐없이 보도하라는 겁니다. 팩트, 사실로 장난치지 말란 얘기예요.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카더라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취재한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남의 말을 거두절미로 앞뒤 잘라먹고 일만 발췌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섭외를 하다 보면요.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떼다가 왜곡하는 거, 그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지난 대선에서 말이죠. 그 몇몇 주류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참 그 대선 후보로 띄우던 시절에 조중동에 윤석열 총장이 운전기사, 수행비서와 순댓국 먹는 먹방이 화제다. 서민적 풍모의 역대급 리더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일제히 실렸었습니다.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저 영상은요, 흔히 말하는 먹방이 아니고 순댓국집에서 우연히 윤석열 일행을 본 박근혜 지지 유튜버가 박근혜 구속한 윤석열이라고 시비를 거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미담 기사로 둔갑시킨 거고요. 조선일보는 거기다 역대급 리더라고 제목까지 달아서 보도했습니다. 검은 걸 검다고 하고 흰 걸 희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도이고 정확한 보도라는 겁니다. 전체가 있는데 일부만 떼서 고개 전복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고 외교적 결례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연기했는지 그걸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진실 추구입니다. 대통령실에 답변을 요구해야 하고 그런 거고요. 답변을 회피하면 비판해야죠. 언론은 알릴 의무가 있고요. 공직자는 설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직자입니다. 세간에서는 디올백 파문 때문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비판을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보다 민생이 우선이라 총선 앞두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다. 이렇게 알려졌다 하면서 엄호하는 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저런 언론 저렇게 하면 내시 언론이라고.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투명하게 알리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투명성과 설명 책임은 기자와 소속 언론사 공동의 책임이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기사가 났는데 왜 저런 보도를 하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보도에는요. 취재를 하게 된 계기, 보도를 하기로 한 결정한 이유 등을 성실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기사에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자, 조선일보에 최동 검찰총장 혼외자 있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저 보도로 인해서 조선을 특종했었는데요. 그 당시 검찰이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댓글 공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보도로 인해서 최동 총장이 낙마했고 검찰 수사가 힘을 잃었습니다. 저 보도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권한 유착의 의혹이 있었던 거죠. 정보기관의 사찰에만 알 수 없는 사생활 정보. 그리고 검찰 그 당시 국정원 댓글 공개 수사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보도로 검찰총장이 낙마했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있죠. 자, 조선일보는 저 보도로 한국 신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언론 윤리에 따르면요, 상을 받을 게 아니라 저 혼외 정보를 누구로부터 입수했고 저게 사실인지를 어떻게 취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저 보도를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왜 하기로 했는지 그거를 투명하게 밝혀라. 그게 언론 윤리라는 겁니다. 그게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갈수록 언론의 정파성이 심해지고요. 인터넷 뉴미디어 시대에 온갖 정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이런 투명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투명하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투명성의 원칙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요. 자,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 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 편향된 보도, 편파 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는요.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기계적 균형, 양비론 보도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말이죠. 난폭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말이죠. 근데 쌍방에 50대 5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양비론. 그거는 본질을 감추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이든이라고 들려서 바이든을 보도했어요. 그 언론사는 MBC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보도했다고 MBC에만 민사소송, 방심체제 등 공중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한 윤리적 언론이라면 대통령실이든 MBC든 어느 쪽을 편들지도 말고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의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대통령실의 초기 반응은 또 어떠했고 왜 15시간이나 지나서 날리면이라는 대응이 나왔는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알 겁니다.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언론 윤리대로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개 숙여 사과했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언에 진중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기록위마 정권이라는 그 어떤 비판도 없었을 거고요. 입틀막이니 뭐 이런 불통 대통령이 이런 말 듣지 않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언론은 공정해야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권에 따라서 논조가 오락가락하니까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받는 언론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권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PR을 극명하게 가리는 불공정의 편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 위험 등을 감안해서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인터넷에 있는 댓글이나 SNS의 글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건데요. 당연하죠. 악플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는 댓글 공작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댓글 부대가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이거나 오도하는 제목을 쓰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수정의 내용과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한다. 뉴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 윤리라고 봅니다. 기사의 제목에 끌려서 사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에 끌렸다가 클릭했다가 기분을 잡친 불쾌한 경험도 많을 겁니다. 기사를 수정한 이유를 공개하게 되면요. 함부로 기사 못 쓸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정확성이 신속성보다 우선합니다. 세월호 오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습니다. 윤미향이 즐기던 술상엔 반일 외친 일본 과자. 제목에서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거는요. 밤늦게 워크숍을 마치고 가벼운 그 뒤풀이 자리였는데요. 일본 과자는 그 일본인 후원자들이 올 때 가져온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저게 무슨 어떤 자리였고 이걸 사실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사진 가져다가 그 중에서 일본 과자만 쏙 빼서 저렇게 거두절미고 아전인수고 견강부회죠. 왜 그랬을까요? 반일 외치면서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제의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알리는 시민단체에 위선자 프레임을 씌워서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런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저건 보도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괴벨스가 그랬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요, 저런 보도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 윤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기자협회 있는 거는 기자 언론 윤리는 만국 공통이고, 지금까지 본 거는 총칙 같은 거고요. 거기다 각 언론사마다 가이드라인, 세세하게 아주 수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즈 부럽지 않다고 하는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실 확인, 사실 보도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끈질기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수준을 명시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미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빈라덴이 사살됐다는 그런 익명의 제보자가 그걸 살짝 알려줍니다. 미국에서 빈라덴 사살하는 엄청난 그 특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룸에서는 확인 취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더라고요. 국방부 담당 기자, 국무부 담당 기자, 백악관 담당 기자, 그리고 중동에 있는 취재원에게 다 각각 사실 확인하라고 취재 시간 내려갑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로 복수의 그래서 교체 확인합니다. 확인, 국무부 확인, 국방부 확인, 백악관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되니까 그때 보도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 보도예요. 사실 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경로, 2중, 3중으로 복수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국민의 쪽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라고 이제 돈다발까지 뭐 이렇게 사진을 흔들고 그랬는데요. 다 허위란 금방 드러났습니다. 저 돈뭉치 사진은 그 조폭 그 조직원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 그 SNS에서 돈 자랑하던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자, 허위로 드러났는데 조선일보는 진실 공방이라면서 계속 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연속해서 보도한 거죠. 윤리규범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나 폭로는 끈질기게 검증하고 라고 쓰여 있는데 반대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보도한 거 아닌가요? 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저 사람, 아버지는 그 보수정당의 어떤 시의원까지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연루설을 계속 퍼뜨렸던 그 변호사, 변호사는 이번에 국힘 장영하 변호사가 국힘 성남 지역구에서 후보 공천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주장, 폭로를 계속 검증 없이 사실 확인 없이 비판 의식 없이 하게 되면요, 그거는 마타도와 흑색 전전을 그냥 확대 재생하라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판 선거분을 혼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선거를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해지도록 감시해야 될 언론이 혼탁 선거에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의사당 정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개표기 부정, 개표 부정이다, 개표에 문제가 있다, 개표 부정이라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죠. 폭스뉴스가요, 그 주장을 검증 없이 반복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개표기 제조업체로부터 소송당했고요. 그래서 1조 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게 징벌적 배상이고요. 징벌적 배상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도 반복해서 사실 확인의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기사는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당연한 거죠. 자, 조선일보
가이드 한번 보실까요? 취재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 보도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내부 고발자, 공익 신고자처럼 말이죠.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는 경우,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익명이 허용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되면 신변의 안전 또는 굉장히 그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취재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취재원 보호입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그런 그런 익명은 취재원 보호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득이 이름과 직책은 밝히지 못하고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에 따르면 하더라도 윤리는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인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라고 기사에 밝히라고 돼 있어요. 그래 독자들이 저 소스는 저거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언론에는요. 익명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흘리고 기자들은 받아쓰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했다더라. 그렇게 이어지는 검찰 보도에 특히 많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유령의 인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익명의 보도를 익명이 남발하는 그 기사를 쓰면요. 천사를 악마로 호도할 수도 있고요. 악마를 천사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언론이 투명하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고요. 빨간 칠을 해놓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깨진 창으로 보면 세상이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자, 반론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론권은 비판적으로 보도되는 당사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반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고 반론의 내용을 기사에 또 충실하게 반영이 됩니다. 오늘 몇 시에 마감이니까 그때까지 반론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사 말미에 기사 말미에 구색 맞추기로 한 줄 넣는 거 그게 반론권의 취지가 아닙니다. 자,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범인으로 보도된 뒤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도한다. 저는 범인으로 보도된 이런 경우는 하지만 이걸 좀 넓게 보면은 마녀 사냥 보도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사실 마녀 사냥 보도에서 범인들 만들었잖아요. 확정 판결 내기로 확정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손혜원 보도, 조국 가족 보도, 그다음에 추미애, 윤미향, 그거 봤지 않습니까? 검찰은 먼지떨이 수사로 탈탈 털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 기소를 하고 언론은 검찰이 흘리는 거 받아쓰고 마녀 사냥으로 물거뜯고 그랬는데 그렇게 검찰과 언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고 여론보호로 범죄 낙인도 찍고 했는데 결국 주요한 혐의는 기소조차 못했어요. 재판에서는 주요한 혐의는 무죄로 났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야죠. 명예회복해줘야죠. 사실이 아니면 얘기해줘야죠.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재판부를 비판하지 않나요? 정정보도의 취지는 뭐냐면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오류가 있다면 빨리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죠? 안 합니다. 힘이 센 언론사일수록 안 해요. 자, 전에 그 주간조선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인격 살인의 도구로 쓰이는 그 펜은 펜이 아니라 흉기라고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권하는 그 가짜뉴스 분별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뉴스의 출처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출처 불명의 익명이 남발하면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겠죠. 제목뿐만이 아니라 기사 본문을 끝까지 본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속지 말라. 선정적인 제목에 속지 말라. 아까처럼 프레임 씌우는 그런 제목에 속지 말라. 기사 작성자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쓰레기 기사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나 봐요. 기자 이름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기사 볼 때 말이죠. 자, 제시된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하는 칼럼도 많습니다. 사실과 의견, 객관적인 사실과 기자인 나의 의견을 구별하라는 것이 언론 윤리입니다. 내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자인 내가 아니라 기사를 쓴 기자, 칼럼을 쓴 언론인이 확증 편향에 빠진 건 아닌지 저는요. 읽는 내가 아니라 기사를 쓴 저 사람이 이거 확증 편향해서 쓴 기사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같이 의심해 보자고요. 자, 진실은 팩트에 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 조선일보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기자들에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들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는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통찰의 안목을 가진 정말 무림 고수들도 많습니다. 내 기사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인터넷 세상에서요, 비교, 검증,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쓴 기사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인터넷 공간에 남아서 누구나 자판 몇 번 두드리는 수고만으로도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까지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 윤리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자들. 그리고 우리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는 언론 소비자들께서 그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그 검색하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기자협회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론 독해, 언론이 속지 않는 아주 그 좋은 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우리 언론,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을 지켜주는 게 언론의 자유죠. 근데 언론의 자유 이전에 언론의 윤리입니다. 언론의 윤리를 지켜야 언론의 자유가 지켜주는 것이지, 언론의 윤리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우리 기자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언론 윤리 꼭 지키는 기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 소비자들께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선거 조선일보 뽀개보기가 아니라 당분간은 선거보도 한번 쪼개보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